자, 4회 23번부터 한번 다시 보실까요? 중개 보수나 실비에 대한 문제도 내용은 하나가 매년 나오니까요.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냐? 정말 초과해서 보수 받으면 사례가 됐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수고비가 됐건 무조건 다 문제가 됩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반환 했어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부도 처리가 됐을 때도 또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초과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됩니다. 자, 1번 당연히 맞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은 누구한테 누가 보장받으니까요. 매수인 쪽이 보장받으니까 그쪽에서는 취득 쪽에다 청구하고요. 그리고 확인은 매도인지 확인했으니까 매도인한테 청구하셔야 됩니다. 이전 쪽에다가 임대인 쪽에다가 자기입니다. 자, 2번까지도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근데 세 번째입니다. 이 문장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자, 먼저 중개대사물의 소재지와 그럼 소재지가 서울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중개사무소는 경기도에 있는 데입니다.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이제 여기가 이상하죠. 중개대사물의 소재지 물건이 서울에 있다고 사무소는 부산에 있는데 부산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소 있는 쪽을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물건 따라다니면 아주 골치 아프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여기가 X입니다. 어디라고요? 중개대상물 거기에 아니라 중개사무소 그래야 맞습니다. 자, 여기에 세 번째가 X개입니다.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는 무조건 사무소 물건 따라다니지 말아라. 아주 복잡해져. 수수료 잘못 계산했다가 보수 잘못 계산했다가 큰 문제가 발생해 오게입니다. 3번은 사무소 그래야 맞습니다. 자, 세 번째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 24번 쪽에서 업무정지 처분 설명이 돼 옳은 것은 뭘까요?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 업무정지도 유사하게 시험을 자꾸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자,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우리 감경할 수 있다. 막 2번의 안에서 건수가 나오니까요. 6개월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 수가 하늘 두 쪽 나도 무조건 없습니다. 자격정지도 6개월, 업무정지도 6개월이 최대 기하셔야 됩니다. 자, 2번 X입니다. 자, 두 번째 등록관청은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해야 된다. 꼭 그래야 됩니까? 명할 수 있다고 했지 명해야 된다. 그런 소리는 없었고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명할 수 있다고 했지 그 얘기입니다. 2번도 X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이 문장 아주 엉뚱한데요.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을 때 부정 어디서 봤는데 정량주에서 봤잖아요. 거짓할 때 봤잖아요. 근데 3개월에 업무정지를 명할 수가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적이면 정말 절대적으로 등록 취소를 해야지. 그나마 상대적이면 상감에서 봤으니까요. 업무정지라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등록 취소 할 수 있으니까 그때만큼은 업무정지를 대신 때릴 수가 있지만 하여튼 정량줄에 있는 절대적은 무조건 등록 취소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장 아주 황당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세 번째 안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 1년도 있지만 발생은 폐업도 안 했고 모른 척입니다. 그리고 처분도 없었고 발생은 3년 가라 그랬습니다. 3년이 경과했을 때는 일을 할 수가 없다. 4번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여긴 틀린 구조가 없습니다. 자, 5번 보실까요? 자,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를 해야 된다. 업무정지, 과태료 같은 것은 청문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의견 제출만 듣습니다. 청문은 취소, 등록 취소, 자격 취소, 그리고 지정 취소가 청문이었습니다. 여기도 X입니다. 자, 결국에 24번은 4번만 맞았고요. 그리고 자, 25번은 공인중개사도 협회가 나오죠. 하다 절차. 순서를 꼭 기울이시고 지부, 지회는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협회가 또 하는 일이 뭐냐. 그리고 여기 이제 시정명령, 개선명령 여러 가지 명령 같은 게 있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운영위원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틀린 건데 1번 해보실까요? 공인중개사 협회 지부나 또는 지회를 그 지회 설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습니까? 신고로 간단하게 끝납니다. 무슨 허가가 나옵니까? 먼저 협회 설립할 때는 인가라는 절차가 있었고요. 지부나 지회는 두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었고요. 거기는 신고로 간단했습니다. 여기는 허가가 무슨 허가입니까? 1번 X 허가 아니었습니다. 25번 바로 1번이 답이고요. 26번에서는 공인중개사 우리 법령상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수수료 납부가 이제 6개가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시험에 응시를 하고자 할 때,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처음에 우리 교부는 축하 선물로 그냥 준다고 했습니다. 재교부가 바로 여기서 수수료 내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등록 신청하고자 할 때 면허센데 거기도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 재기여부도 내야 됩니다. 이제 분사무소로 갈 겁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고자 할 때도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필증 재기여 받고자 할 때도 무조건 냅니다. 하여튼 2번 그리고 4번, 6번 재기여부는 무조건 예외가 없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자꾸 내고요. 그다음에 아닌 것은 첫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 당연히 내죠. 두 번째 등록 신청도 내죠. 이제 3번 보실까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 안 냅니다. 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 안 내고 휴업이 됐건 인장 등록이 됐건 그런 것들은 내지를 않습니다. 3번입니다. 자, 네 번째 등록증 자격증 모두 다 합니다. 재교부 신청 내야 되고요. 5번도 등록증 재교부 신청 냅니다. 재교부는 자격증까지도 예외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27번 쪽에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갑이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을인데 여기인데 잘 보실게. 을은 사적인 일로 병과 반둘이 이제 다투다가 그리고 폭행죄로 2년에다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그 상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이 쌈박질 하다가 그입니다. 먼저 1번에 보시까 1번 그럼 이제 갑은 개업공사인데 먼저 을이 병한테 가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이제 다 밖에 나가서 누구를 신나게 두들겨 패고 왔을 때 그 누구 팔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지 팔자. 여기다가 업무상도 아닌데 폭행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형법을 적용받습니다. 그입니다. 결국에는 손해배상 책임하고 관련이 없어요. 여기입니다. 1번은 아주 엉뚱합니다. 옳은 거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을의 공인중개사 자격은 당연히 취소가 된다. 그럴까요? 공인중개사 법입니까? 무슨 법입니까? 여기는 형법 등이었으니까 등록 취소는 되겠지만 뭐는요?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2번도 X였습니다. 자, 세 번째, 을은 다른 개업공사에 중개보조원이 될 자격이 없다. 당연히 없죠. 왜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집행유예 선고받았잖아요. 유예 기간 중에는 안 돼요. 그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번째 보시니까 을이 벌금형 이상을 300만 원 이상 이래도 됩니다. 선고받았으므로 갑의 등록은 취소가 된다. 왜 또 소속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됩니까? 그거는 아니고 해고할 의무만 있다는 겁니다. 안 해도 업무 정지만 당해요. 그입니다. 등록 취소하고 관련 없습니다. 본인 잘못이었을 때 등록 취소가 되죠. 갑의 잘못. 그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잘못이니까 관련 없습니다. 자, 5번 쪽에 갑은 양벌 규정에 따라서 이게 양벌 규정에 해당될까요? 공인중개사 법인데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거는 전혀 관련 없고요.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해서 3학년 위반의 행위를 바로 고용인들이 했을 때 제재받습니다. 그리고 1학년 위반이었을 때 2천이나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지 여기는 밖에 나가서 신나게 두들겨 패고 형법은 관련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3번만 정답입니다. 27번도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번 쪽에서 공인중개사법 설명 내용이고요.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한번 3번 쪽으로 한번 오셔야 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다 거래 금액을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기재했을 경우에는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자격 취소 사유입니까? 그거 아니고 여기입니다. 우리 소속은 그냥 자격정지만 얻어맞고요. 제재가 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업공사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지 자격 취소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부양정지 징역에는 안 나오죠. 여기입니다. 자, 결국에는 세 번째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여기입니다. 자, 거기는 커봐야 등록 취소 그리고 소속은 자격정지밖에 안 됩니다. 3번이 아주 엉뚱합니다. 그 다음에 29번 쪽에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죠. 우리 중개사물에도 임목이 들어가는데 선면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하여튼 여기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나 아니면 또 저당권이나 임목에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자,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정말 미치게 한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에 보실까요? 자, 먼저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그러니까 토지가 팔려도 남은 멀쩡하고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지상권의 처분도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영향을 미치지 않죠. 맞죠? 1번은 맞았습니다. 근데 우리 저당권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나무를 잘라버렸습니다. 벌채를 했을 때는 뭐가 있을까요? 물상 대비선. 자, 건물이 불이 타도 화재 보험금에 뭐가 됩니까? 미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미칠 수가 없습니까? 돈을 받아야 되니까 미쳐야 되겠죠. 입니다. 안 그러면 채권자가 미치겠죠. 그랬습니다. 2번에 보실까요?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벌채했을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그려놨습니다. 그럼 채권자가 또 미치겠네 입니다. 여기에 미친다가 맞아요 입니다. 1번, 2번이 나란히 예매했을 건데 2번이 바로 틀렸네요. 1번은 맞았고요 입니다. 그 아래 문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2번이 바로 미치지 않는다. 저당권인데 왜 안 미칩니까? 미쳐야죠. 그입니다. 자, 2번이 바로 틀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30번 쪽으로 한번 해보실까? 30번에서는 외국인 토지법 또 나왔죠. 계약일 때는 60일, 계약 외, 그리고 계속 보유는 6개월이라고 있습니다.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바로 여기는 허가 받으십시오. 먼저 허가 안 받으면 2년 전형,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얻어맞았습니다. 신고 안 했을 때 계약은 300만 원, 계약 외, 계속 보유는 100만 원. 그리고 허가 처분에서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15일 정도 걸려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대장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30번에서 설명한 내용인데 틀린 것은 1번은 맞죠. 경매로 인했을 때는 6개월 이내에 경매, 상소, 판결 다 6개월이었습니다. 1번 정확하게 맞았고요. 이런 문제가 꼭 나옵니다. 자, 두 번째 2번 잘 보시면요. 자, 먼저 외국인이 계약에 의해서 토지를 취득을 하는 때는 토지 취득일 여기가 이상할 겁니다. 토지 취득일 그러니까 60일 틀렸다는 게 아니라 토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를 해야 된다. 우리 계약에서는 언제 신고를 했을까요? 여기입니다. 언제 했습니까? 계약 체결일. 그럼 여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취득일은 잔금 치를 때 취득했잖아요. 여기입니다. 결국에는 거기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 이 소리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계약금, 계약 체결했을 때입니다. 계약 체결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60일이니까요. 여기는 취득일 거기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체결일 그래야 맞습니다. 자, 2번 같은 게 나왔을 때 상당히 어려웠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나머지 3번도 당연히 맞고 전자문서 요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토지법 권리를 건물은 전혀 관련 없으니까요. 땅을 그리고 땅도 팔 때가 아니라 취득할 때 거기서 땅 용도가 다양하니까 외국인 보고 왜 땅 사십니까? 고소리 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5번도 맞죠. 하다 외국 자본금도 2분에서 넘어가면 외국인. 그래서 이제 계속 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임원도 그리고 우결권도 그리고 사원 자체도 2분의 이상 넘어가게 되면 외국인이 됩니다. 계속 보유하려면 6개월 이내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31번 쪽에서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설명인데 여기는 틀린 게 뭐가 될까요?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 날 적용 금액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서울은 4억, 과밀 억제권역은 바로 3억, 그리고 광역시 경기도 4군데는 2억 4천,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만 원, 그리고 여러 가지 우선 변제나 그 밖에 최단 기간 등 그리고 증액 청구나 그리고 갱신 요구나 달라진 부분들 그리고 거기다가 권리금도 이제 보호를 받더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또 1번은 정확하게 이제 설명했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 날 나왔습니다.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정말 생기네요. 그러니까 매매가 돼도 경매가 돼도 대항력 있으면 대항력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못 나가. 그리고 보증금 내나 전세금 내나 그런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쪽에 보실까요? 자, 임대인 쪽에서 차임 증액 청구입니다. 차임 증액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차임 청구 당시에 100분의 12라고 했습니다. 100분의 12의 금액을 증액 청구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허용됩니까? 됩니까? 안 돼요. 얼마입니까? 100분의 12였다가 12%였다가 9%로 낮춰놨는데요. 100분의 9라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2번이 틀렸네요. 자, 그입니다. 그다음에 돈을 못 받았으니까 세 번째 계속 존속은 하겠죠. 대신에 월세가 있으면 월세는 내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나 그리고 전부를 막 무단으로 양도했을 때 그러시면 나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건물 파손나 자고리랑 벽돌 한 장씩 뺀다는 것도 나중에 내보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는 일시 사용을 위한 경우는 보호를 아예 해줄 가치가 없으니까요. 주택이 됐건 상가가 됐건 일시 사용은 이 법이 적용이 없다. 저 법으로 가봐라. 거기 보호가 없어. 그입니다.
자, 5번도 이제 맞고 2번이 바로 틀렸고요. 31번은. 그다음에 32번도 확인 설명서 작성할 때 조사한 확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 1번 뭐 당연히 알겠죠. 소유권은 등기사항 증명서 갖고 보면 나오겠죠. 그 갑의 횡포가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지목은 토지 대장 맞죠? 현장 답사 갈 게 아니라 전답대 28개 다 대장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용적률 정말 줄기차게 나오는데요. 건폐율의 상한은 하한 아닙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공법이라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오래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어디라고요? 시군의 조례라고 했습니다. 구도 안 간다고 했습니다. 시군의 조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벌써 이상하고요. 그리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공법들 부동산 종합정보망 맞았고요. 그 다음 5번에 공시되지 않는 물건 가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매도 의뢰인 쪽에서 고지를 해준 사항, 알려준 사항, 정원수나 정원석이나 붙박이장이나 유치권 등은 알려준 사항들을 기재합니다. 32번 이제 3번이 바로 전혀 엉뚱한 소리니까요. 그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33번 쪽에서는 입주자 저축 증서라고 있습니다. 증서 의뢰를 했을 때 설명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자, 증서니까 3학년 2반 맞죠? 2번. 금지된다는 거 맞죠? 1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택법에 따르면 3학년 3반입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공법 배우니까 알 거고요. 3번도 맞았네요. 4번에 증서를 중개했을 때 거래 당사자까지도 3년 이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주택법에는 그게 나오죠. 입니다. 둘을 나란히 벌합니다. 다 맞았고요. 근데 5번에 보실까요? 다른 사람의 입주자 저축 증서를 이용을 해서 주택을 취득을 했다고 해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는 아예 없다. 우리 공법에 가보면 상실하는 경우가 없다고 했으니까 상실하는 경우가 생겨요. 여기가 이제 5번이 바로 엉뚱한 소리 공법 배웠잖아. 자, 그입니다. 자, 34번 쪽에서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이라고 했고요. 근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자, 이런 문제도 아주 괜찮고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민법도 맨날 그렇고 그러면 학설 갖고 풀지 말아라. 그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요. 중개행위를 했던 소속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틀린 건 아니고 근데 뒤에 보시니까 이 경우에 서명 및 날인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해야 돼요. 업무를 수행해서 안 하면 자격정지를 얻어맞습니다. 확인해서 거래하는 건 금지다. 할 때 봤는데요. 자격정지 소인하면서 그입니다. 서명료를 같이 해야 되고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맨날 요거 내죠. 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바로 완성시켰을 때 거래계약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분사무소 누가 했을 건데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있는 데고입니다. 대표자가 X 책임자였습니다. 자, 2번도 엉뚱하고요. 자, 세 번째 거래계약서에는 확인 설명서 교부자를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문제들 시험 문제도 나왔는데요. 기출 문제로 안 해도 됩니까? 기재를 해야 돼요. 조교하면서 받잖아요. 여기입니다. 조건이 낮기야. 그 아래쪽에서 확인 설명서 교부자도 거래계약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입니다. 안 쓰면 업무정지 당해요. 이것도 엉뚱하고요. 네 번째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다가 서명과 날인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정지가 될 수 있다. 그죠? 거인 3명에서 바로 확인 거래하는 거 바로 거기서 봤을 겁니다. 확인 거래를 독점했다라고 봤는데요. 정말로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이나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이나 모두 다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 4번이 맞았습니다. 5번에서 거래계약서에 확인 설명서 갔으면 맞았을 것 같은데 전속도 맞았을 것 같은데 거래계약서 소식이 있을까요? 이 법 시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정말 정하고 있습니까? 어디 가서 보셨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따로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계약자유의 원칙 때문에 거기는 소식 없는데요. 그입니다. 자, 35번 쪽에서 이제 사설 묘지 그럴 거예요. 분명 기질권 그리고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자, 1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개인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답은 쉽네요. 시장군 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 묘지가 무슨 허가입니까? 개인 묘지는 신고면 돼요. 1번이 바로 엉뚱한다. 자, 1번 옳지 않습니다. 자, 그 아래쪽은 당연히 맞죠. 개인 묘지 정말 30제곱미터 초과하면 안 되고 자, 세 번째도 승낙을 얻어서 설치를 할 때는 20년하고 상관이 없이 바로 취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분묘지권은 수유로 취득했을 때 땅값도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지상권은 유상, 무상이 모두 가능합니다. 지료종은 없다. 우리 판례의 견해이고 네 번째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쪽에 이것도 기출문제 나왔었고요. 분묘지권을 포기할 때 점유까지도 포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지는 않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죠? 저 끝에 보시면 점유라는 그 권리까지도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가 맞았네요. 자, 결국에는 1번만 틀렸네요. 그입니다. 36번은 매수 신청 대리고요. 자, 시험 문제 꼭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방법원에 가서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받으십시오라는 지정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14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를 하게 돼 있고요. 보증 설정합니다. 중개업하고 똑같은 금액 다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확인 설명서가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는 5년, 사건 카드도 5년. 여기 영수증이 있습니다. 교부를 하는데 대신에 보존 안 합니다. 영수증 안 하고요. 사건 카드하고 확인 설명서 그 두 개가 5년 동안이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번에서는 매수 신청 대리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자, 세 번째 아주 쉽죠. 3번에 보시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그냥 공인중개사가 가능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능합니다. 그럽니다.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지 소속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 했습니다. 그리고 자, 교육은 대표자만, 여기는 대표자만 받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 37번 쪽에서 이제 경매에 관한 설명이 또 나왔죠. 경매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요. 근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정말 줄기차게 바로 입찰 보증금은 얼마가 됩니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4번 쪽에 보시니까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의 보증금은 매수 가격이면 내가 써낸 금액, 신청 금액, 신고가격입니다. 그게 아니라 최저가의 10%였습니다. 네 번째가 또 엉뚱한 소리네요. 그러니까 신고가격의 10%였다가 2002년부터는 법을 개정했습니다. 최저가로 개정했습니다. 여기가 틀렸고 아까 응찰가, 신고가, 써낸 금액 그런 거 다 X개입니다. 그냥 정해져 있는 최저가의 10% 그게 맞습니다. 자, 38번 이렇게 이제 주택이 임대차 체결했을 때 이제 중개보수 나오죠. 근데 여기에 최고 한도액은 여기 이제 주택인데 무슨 최고 한도액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법에 딱딱 정해진 건 한도액도 초과 못하고 받아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계약 기간 2년, 이제 2년은 정말 욕하고 한번 넘어가고요. 아무 의미 없는 거 24라고 해도 곱하지 마시고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지. 그리고 이제 임대 보증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1,500만 원. 에다가 이제 올 차이면 얼마입니까? 3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금액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거기다 이제 조건 나오죠. 5천만 원 미만이면 0.5%, 한도액은 20만 원.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1억, 여기 1억 미만이면은 0.4%, 한도액은 30만 원. 여긴 정확하게 좋네요. 아까처럼 아무렇게나 줄 수도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주의하실 게 제목을 또 잘 보셔야 되겠죠. 여기도 임차일. 그러니까 우리 시험장에서는 임차인에다가 크게 좀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요. 지금 쌍방 아닌데 곱하기 2까지 해갖고 받습니다.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중개 보수는 그랬을 때는 쌍방한테 받는 게 맞는데 지금 38번은 임차인으로부터 그랬으니까 한 사람 목만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주택맞게 막 생각도 안 하고 곱하기 2까지 해갖고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38번도 이제 항상 우리 시험 문제 이렇게 계산 문제가 꼭 하나씩은 나오니까요. 자,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번 쪽에 또 여기도 중개보수가 나왔습니다. 중개보수 계산 문제가 한 문제가 매년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또 오피스텔 거기도 주거용이었을 때 매매교환 0.5를 받아라. 임대차 등에는 0.4를 받아라. 자, 그런 소리가 새로 들어왔으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보증금 여기는 1,500만 원 오겠습니다. 보증금 자체는 그냥 가만 놔두세요. 보증금은 1,500만 원이고 월세가 얼마나 오겠습니까? 자, 월세 자체가 이제 여기는 바로 30만 원 오겠습니다. 요 두 개면 된다고 했습니다. 30만 원이면 되는데 여기다 개인 또 친절하게 기간 해놓고 욕 한번 하세요. 2년 무슨 2년 전염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24개월 옛날에는 이렇게 30만 원을 매달 받아가니까 2년 동안 매달 받아가니까 여기다가 24를 곱한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100 아니면 얼마를 곱하십시오? 70을 곱하십시오. 근데 이 70은 거래 금액 자체가 거래 금액이 아주 적었을 때 5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 경제적인 약자니까요. 환산계수 곱하기 100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를 하세요. 입니다. 안 그럼 미만인데 100을 곱하면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막 교도소 보내 난립니다. 자, 먼저 곱하기 100이니까요.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10만 원대니까 100만 1000. 귀찮으면 동그란 2개 더 쳐보면 되고 3천만 원 나왔고 입니다. 곱하기 100을 했을 때는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장에서는 3천 정도 나오겠다. 합해 보니까 4,500밖에 안 되겠다. 곱하기 100 하면 교도소 가겠다. 그입니다. 얘를 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낮추세요. 환산 개수를. 그입니다. 정말 만들어 놓고 합해 보니까 4,500만 원밖에 5천만 원 미만입니다. 4,500만 원밖에 안 나왔으니까 얘는 5천만 원 이상에서만 그러니까 100을 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교도소 가입니다. 국가대표 유니폼 11번을 봤습니다. 축구하시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70을 곱해 볼까요? 자, 그럼 이제 3, 7에 21 동그란 2개 더 치면 2,100. 그러니까 3천만 원보다 약간 낮습니다. 그입니다. 결국에는 2,100만 원이 교도소 안 가는 바로 여기는 환산 금액이라는 겁니다. 얘를 플러스 하세요. 둘을 합해 보세요. 3,600만 원이 나오죠. 그입니다. 결국에는 거래 금액은 4,500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3,6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3,600만 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여기다 이제 얼마를 곱합니까? 요율이 5천만 원 미만이면 0.5%를 곱한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다 이제 한도액이 나오죠. 한도액은 그러니까 만약에 곱했는데 20만 원 넘어갔다. 그럼 20만 원까지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받으면 교도소 보낼게요. 고스란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퍼센트 떼고 1000분의 5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2개 떼고 그리고 0점도 떼버리십시다. 5만 계산합시다. 그입니다. 하나 더 떼면 그러니까 이렇게 3개 하고 바꾼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만 남았다. 그입니다. 여기다가 5만 계산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5, 6, 30에서 3 올라가고 5, 3, 15니까 얼마가 되고 18이 됐고 거기다 이제 동그라미 3개만 몽창 그대로 내놓으시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18. 18만 원이 바로 이제 여기에 중기보수가 됩니다. 괜히 또 여기다가 곱하기 2까지 하셔갖고 여기다가 36만 원 이러시면 이제 정답 아예 X입니다. 입니다. 나중에 나오셔갖고 337 박수 치고 시험장 나오셔서 난리가 나십니다. 때는 늦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얼마입니까? 임차인에게만 문제가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곱하기 2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은 그냥 중개보수가 얼마냐 그럼 곱하기 2까지 해서 36만 원이 정답인데 자, 지금 문제에서는 임차인에게만 그랬으니까 곱하기 2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답이 달라진다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에 이제 우리 정답은 38번 얼마라고요? 2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괜히 또 5번 그래 놓으면 X개입니다. 다 계산해 놓고 나중에 눈 뜨고 당하시네. 임차인에게만 그랬으니까 곱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39번 쪽에서 이제 주택임대차 여기도 이제 나왔죠. 보법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박스에서 모두 몇 개입니까? 옳은 거 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을 보시까. 자, 이 1번 지문도 기업번 지문도 이미 나왔었고요. 자, 먼저 이행지제에 빠진 누구? 임대인. 돈 달라고 하니까 보증금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 해서 이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행지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자, 여기다 힌트 주고 있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된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보다 먼저 돈 내주는 게 먼저 당연하죠. 여기다 이제 동시행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동시행이 오히려 틀린 질문입니다. 먼저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돈을 안 내줘서 이행지제에 빠졌으니까 말소보다는 먼저 돈을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실무할 때 그렇게 설명하세요. 자, 그입니다. 자, 먼저 이행을 하여야 한다. 기업번 정확하게 맞았네요. 오히려 동시행이 틀렸습니다. 맞았습니다. 하는 게. 자, 두 번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자녀. 이게 이제 세대 합과입니다. 나중에 그죠 남편이 들어와서 가족하고 합쳤다. 그러면 처음에 먼저 이사를 들어왔던 그 다음 날에 이미 효력은 발생돼 있으니까 중간에 없었던 대출이 들어와도 남편이 나중에 들어와도 이미 대항력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보호가 되지입니다. 가족의 점유도 다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통해서 직접 점유를 하고 있었다. 간접 점유니까 그입니다.
니인번 이것도 맞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계약 기간을 1년을 정했을 때 임대인이 2년을 주장하더라도 정말 1년만에 나가야 되니까 회사 때문에 1년으로 항변할 수가 있다. 그죠? 2년 미만의 유함은 임차인은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니은번도 맞았잖아요. 지금 세 개가 나란히 맞았습니다. 자, 네 번째 니은번 해보실까요? 자, 어렵지 않은데요. 자,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에 그리고 존속을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자, 우리 앞에서 봤던 거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맞을 것 같은데 앞에 문장을 잘 보라는 겁니다. 왜요? 선순위 저당권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먼저 있어서 그 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에 쓸려 내려가요. 빗자르고 다 쓸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대항력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항력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계속 살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니은번은 틀렸네요. 하나 틀렸습니다. 세 개 없습니다. 다음 2번 해보실까요? 자, 임차인 쪽에서 상속권자 없이 사망을 했을 때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자가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그렇죠. 승계한다고 했었죠. 자, 1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지 않는 한 맞죠.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를 하게 돼 있다. 자, 임차인이 사실혼자하고 살고 있었다가 임차인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형제자매하고 공동 이촌 이내가 형제자매니까요. 공동으로 승계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민번도 맞았습니다. 하나만 틀렸네요. 니을번만 틀렸네요. 자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쪽에서 농지 거래도 이제 농지법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요.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자, 뭐 1번, 2번, 3번까지는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보실까요? 토지거 허가 구역 안에 있는 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토지거 허가 외에 별도의 아까도 봤었는데요. 별도의 농지 취득 자격증의 발급을 요한다. 허가 받으면 허가가 세니까 농지증은 우제가 돼요. 이제 바보같이 이제 허가를 먼저 안 받고 농지증을 먼저 받아놓으면 허가를 또 받아야 되지만 허가를 받았으면 당연히 농지증 의제가 되니까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또 받아야 되냐고 게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4번이 틀렸다. 4번이 X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우리 사회 문제까지도 꼼꼼하게 한번 보셨고요. 사회는 약간 편한 것 같은데 약간 3회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회 문제 마지막으로 한번 다음 시간에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